자, 그래서 이 관찰한 부분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소수에 해당하는 행과 열은 정확하게 대칭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행과 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부호가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식으로 표시하면 관찰한 결과는 소수가 4K 플러스 1꼴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행과 열이 완벽하게 대칭이 됐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은 자 P 이 P가 4로 나면 1이거나 또는 Q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거기에 P분의 르장드르 심볼 Q분의 P와 P분의 Q가 같아졌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모 분자에 해당하는 소수 르장드르 기호에서 분모 분자에 해당하는 소수가 둘 다 4K 플러스 3꼴이면 그죠? 거기에 대항하는 르장드르 기호가 정확하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였죠.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여기서 조금 지우고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3의 7이었고요. 자, 요 부분의 기호의 값은 3 르장드르 기호 7의 3이죠. 두 개가 1과 마이너스 1인가 두 개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뭐냐고 보시면 요쪽 얘는 이쪽 왼쪽 행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 값은 뭐냐면 르장드르 기호 11분의 7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르장드르 기호 7분의 11인데 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예. 지금 7과 11은 다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관찰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관찰 결과. 자, 이 관찰 결과를 자, 다시 한번 식으로 써보면은 그러면은 4로 나눈 나머지가 P를 4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Q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2분의 P-1 또는 2분의 Q-1 둘 중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죠. 둘 중 하나 짝수니까 그 곱도 짝수가 된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인 거죠. 예. 그래서 P가 4K 플러스 1 또는 Q가 4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의 2분의 P-1 곱하기 2분의 Q-1 제곱이 1이라는 거랑 동치고요. 반대로 P가 4K 플러스 3 그리고 Q가 4K 플러스 3 이런 거는 그러면 2분의 P-1 곱하기 2분의 Q-1이 홀수 곱하기 홀수라 결국은 얘가 홀수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2차 잉여 상호 법칙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왔고요. 자, 그래서 PQ의 조건은 서로 다른 홀수인 소수고 그러면 르장드르 기호 Q분의 P는 마이너스 1에 2분의 P-1 곱하기 2분의 Q-1 그리고 거듭 제곱 곱하기 르장드르 기호 P분의 Q라는 거고요. 그래서 PQ를 4로 나눈 나머지를 판별함으로써 뒤집었을 때 부호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고 자, 양변에 똑같이 르장드르 기호 P분의 Q를 곱해줘 버리면 여긴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제곱. 그러면 제곱이면 르장드르 기호는 무조건 1이 됩니다. 그죠? 플러스 1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간에 무조건 1이 되니까 여기가 집어지고 이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긴 너무 좀 지저분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흔히 더 이쪽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보기 좋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더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 이쪽에 대해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같아지는 경우와 앞에 쓴 것처럼 뒤집어지는
아니지. 예. 뒤집어 부호가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위의 경우는 뭐라고 했죠? 예, P가 4K 플러스 1 또는 예, Q가 4K 플러스 1 아니 또는 예, PQ가 둘 다 4K 플러스 3꼴이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예, 뭐 여러분 또 다 거의 뭐 예, 크게 다른 형태가 아니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차 잉여 상호 법칙이었는데 예,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오일러나 이런 그 앞에 그 연구하던 수학자들도 사실 르장드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오일러도 알았던 거는 맞아요. 법칙을 관찰해서 추측은 했는데 증명은 못했죠. 예, 증명은 못하고 이 법칙을 처음으로 이제 증명한 사람은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예,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스가 처음으로 증명을 했는데 17살인가 20살인가 증명했는데 예, 그 평생을 걸쳐서 다시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증명한 거를 5가지인가 6가지인가 더 찾은 거로 유명한 거죠. 그렇고요. 예, 일단 어쨌든 이름이 붙어 있는 예, 이번 주에 제목이 바로 2차형 상호법칙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왜 중요하냐? 이 예제를 보시면 될 텐데요. 예. 자, 이 왜 중요한지 일단 29랑 53이 둘 다 서로 다른 홀수고 그리고 소수가 됩니다. 예. 소수가 된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즉 이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x 제곱은 29 법 53이냐. 이게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데 어쨌든 자, 이 기호를 어떻게 계산하냐? 앞에서 배운 오일러 판정법이나 아니면 원식은 따지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죠? 2분의 P만 쓸 제곱 해보려면 53이면 52니까 무려 26제곱을 해봐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상호법칙을 2차 인연 상호법칙을 이제 쓰면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예, 뒤집어 버려요. 자, 그러면 뒤집기 전에 뭘 따져야 되냐면 사로 나눈 나머지를 봐야죠. 그러면 29를 4로 나눈 나머지는 4, 7에 28이니까 1. 예. 그러니까 29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그냥 뒤집어도 안 바뀌는 거죠. 자, 뒤집었습니다. 예. 왜 상호법칙이 왜 좋으냐? 뒤집어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분수꼴이 되죠. 당연히. 가분수꼴이 되면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53을 29로 나눈 나머지로 바꾸는 겁니다. 29 나눈 나머지. 그러면 빼면 되니까 24가 되나요? 예, 24. 그래서 29에 24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4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쪼개는 겁니다. 예, 24는 소인수 분해하면 24는 38에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르장드르 기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2의 세제곱 19의 3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얘를 알아야 되는데 2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2에 대한 2차 잉여 상호법칙 얘기했었는데 29를 8로 나눠봐야 됩니다. 8로 나눠봐야 되고요. 8로 나누면 24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합동이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합동이면 1이 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합동이면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냐? 예, 이 부분은 또 여러분 막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홀수인 소수로 이 분자 부분이 됐으면 계속 뒤집어주는 거예요. 상호법칙을 계속 써서 뒤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이 분모 부분 29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분모 분자 중에 둘 중 하나만 4로 나눈 나머지 1이면 안 바뀌고 그대로 부호가 안 바뀌고 뒤집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29를 3으로 나누면 얼마였냐면 나머지가 3, 9, 27이니까 2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는 이제 판별이 아주 쉽죠. 3은 1과 2밖에 없고 1은 2차 잉여니까 2는 당연히 2차 비잉여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맨 처음 보시면 이 값이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합동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쪼개고 홀수인 소수가 남으면은 뒤집고 그리고 나머지로 바꾸고 또 쪼개고 해서 계속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는 와중에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그죠? 2가 나오는 짝수가 돼가지고 2가 나오면 그거는 우리 앞에서 나온 8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결정하면 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홀수인 소수인데 그거는 2차 잉여 상호법칙을 써서 계속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한번 다른 걸 좀 보여드리면 여기 부분인데 자 29분에 예를 들어 53까지 잘 오셨으면 여기서 53을 어떻게 보냐면 또 다른 방법은 29로 58이잖아요. 29의 2배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예,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5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29에 마이너스 1이고 29에 5다 이렇게 봐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아까처럼 하면 29가 마이너스 1은 4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됐었죠. 1이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가 1이죠. 1이니까 요거는 29에 5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또 뒤집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둘 다 4로 나누면 1이니까 그대로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부호가 안 바뀌고 다시 29를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죠? 5, 5, 25니까 4가 되죠. 자, 이거는 제곱수, 이게 제곱이니까 아주 즐겁게 바로 1인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나머지라고 항상 플러스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분자가 홀수인 소수 남으면 언제든 상호법칙으로 뒤집으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다음 같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3을 2차 잉여로 갖는 모든 소수. 그죠? 자, 이건 무슨 뭐랑 동치냐면 다음 같은 르장드르 기호가 1인 모든 소수 P를 구하는 거랑 같은 얘기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2가 있습니다. 이런 P 중에는 2가 있거든요. 그죠? 2는 3을 2차 잉여로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르장드르 기호를 얘기할 때는 이 P는 2는 제외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2를 따로 빼고 2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고 거기 중에서 구해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3을 2차 잉여로 갖는 모든 소수. 그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당연히 굉장히 어렵고요. 이 르장드르 기호를 분모 분자를 뒤집을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죠? 이 상태로 이걸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P가 굉장히 큰 소수가 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3이 2차 잉여인지 아닌지 따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걸 뒤집을 수 있으면 굉장히 쉽고요. 근데 뒤집으려고 보니까 뒤집을 때 부호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가 있는데 상호법칙에 의해서 안 바뀌냐 바뀌냐는 이 3과 P를 4로 나눠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은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서 P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3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경우 어떤 경우냐면 P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P를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뒤집을 수가 부호가 안 바뀌죠. 뒤집어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 값이 1인 걸 원하니까 1인 거를 원하니까 자, 그러면 3에서 여기 1인 거는 바로 뭐랑 같냐면은 1인 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P가
P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만 되는 거죠. 그죠? P를 3으로 나누면 1과 2 두 가지 가능한데 2인 경우는 2차 비잉여라서 안 되고 1인 경우만 2차 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시면 4로 나눈 나머지가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두 개를 합치면 뭐를 얻냐면 P를 1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그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이 경우에는 르장드르 기호 얘가 뒤집어질 때 마이너스가 붙죠. 근데 이 값이 1이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P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러니까 2차 비잉여인 거잖아요. 그죠? P가 그러니까 3이 P의 2차 잉여인 경우는 이 경우에 P가 3의 2차 비잉여가 되고요. P가 3의 2차 비잉여인 경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로 나눈 나머지가 3 또는 3으로 나눈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다르게 보려면 P는 4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고요. P가 2라고 하는 건 P를 3으로 나누는 게 마이너스 1과 합동이라고 받습니다. 그죠? 즉 P 더하기 1이 4로 나눠지고 3으로 나눠지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P는 1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수는 P는 2 또는 P는 12로 나눈 나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소수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을 2차 잉여로 갖는 모든 소수를 판별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2차 잉여 상호 법칙을 써서 뒤집어 버리니까 아주 쉽게 P가 2거나 12로 나눈 나머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모든 소수가 정확하게 3을 2차 잉여로 갖는 소수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소수들은 당연히 3을 2차 비잉여로 갖겠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중요한 이제 좀 일반적인 1357에 대해서 다음 2차 합동식을 푸는 건데 1357은 23과 59 두 소수의 곱이고요. 자, 앞에서 이제 이런 형태는 좀 처음 다루는데 이번에 두 소수의 곱인 거는 이거는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쪼개면 됩니다. 서로 소인 것들은 다음과 같이 23에 대해서 풀고 59에 대해서 풀면 되고요. 공간을 많이 좀 배정했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196을 23으로 나누면 얼마지? 23 곱하기 10은 안 되고 9인가요? 9 안 되고 8이면 184니까 12가 남아지나요? 12. 그리고 196을 59로 나누면 60이니까 3이면 되나요? 3이면 177이니까 19네요. 그래서 요게 12, 23에 대해서 12 그리고 이쪽은 59에 대해서는 1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357에 대해서 이게 풀려면 그거는 23과 59에 대해서 각각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부분은 일단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르장드 기호로 보시면 자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4가 그리고 제곱수니까 이것만 보면 되죠. 그리고 자 이걸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죠? 뒤집으려면 3은 4로 나면 3이고 23도 둘 다 3이니까 일단 뒤집을 때 바뀌죠. 바뀌고 그리고 이거는 37에 21이니까 2가 돼서 1 플러스 1이네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고
부분도 보시면 59분의 19. 자, 뒤집어야 되는데 59가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죠? 마이너스 3이고 19도 4, 46, 3이니까 이 경우도 마이너스가 붙네요. 그죠? 혹시 계산 실수가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좋고요. 예. 저도 이제 암산을 좀 자꾸 못 해가지고. 자, 어쨌든 19로 59를 나누면 3 곱하면 57이니까 2네요. 그죠? 19에 2 이렇게 되고요. 2가 되면 이거는 이제 19를 8로 나눠 본다고 그랬죠. 8이면 16에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 해가 있네요. 그죠? 해가 있고 해가 뭘까요? 해가 있는데 예, 사실 르장대교로 해가 있다는 걸 안 다음에 해를 구하는 것도 다른 얘기라 쉽지는 않고요. 12, 23을 더하면 35, 89. 해를 구해야 되는데 해가 있는데 그냥 쭉 넣어볼까요? 예, 그냥 무식하게 쭉 넣어보는 방법도 완전 2차 잉여니까 해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 1 안 되고 제곱 2도 안 되고 3, 3은 9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도 36이니까 안 되고 7, 49니까 당연히 안 되고 8의 제곱이면 64니까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안 되고 9, 81 4니까 되나요? 81 9의 제곱이 81이 23 곱하기 3 69니까 10이 되네요. 예. 9의 제곱이 됐었네요. 9의 제곱.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랑 같냐면 x는 9의 제곱이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 9겠죠. 23으로.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그럼 밑에 것도 풀어야 되는데 밑에 거는 이거 하나하나 넣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19가 뭐랑 같을까? 59를 더하면 78 아니고 뺄까요? 마이너스 40. 예, 이게 창이 푸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19는 59를 빼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이면 이거는 얼마죠? 4 곱하기 마이너스 10인 거라 마이너스 10만 만들어도 되는데 49네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7의 제곱이 49니까 마이너스 1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 4를 곱하면 14의 제곱이 마이너스 40이니까 19가 되네요. 그 얘기는 14의 제곱이 19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4 59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최종 답은 우리가 1350치에 대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1350치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23과 59회로 쪼개지는데 각각 두 개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예, 여기 밑에 풀이 부분은 좀 잊으시고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가 몇 쌍이 나오는 거냐면 4개 쌍이 나오는 겁니다. 예. 9, 4, 23, 59 이게 있고요. 또 다른 쌍은 이게 9, 마이너스 3 이렇게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쌍은 마이너스 9, 4, 23, 59 이렇게도 있고, 네 번째 쌍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59 이렇게 4쌍 있는 거죠. 이 각각의 4쌍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기다 중국인 나머지 정의를 쓰는 겁니다. 예. 중국인 나머지 정의를 쓰시면 각각 4개에 대해서 x를 23 곱하기 59에 대해서 이 4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세이지 같은 거 써도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처음 배운 거니까 중국인 나머지 정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해보셔도 좋고요. 예. 자, 그래서 자, 2차원 상호 법칙을 배웠고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은 일단 이런 르장드 기호 계산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이런 2차 합동식의 해 존재성을 파악하는 거죠. 원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 n제곱 더하기 1꼴의 정수를 나누는 소수는 어떤 형태들이겠는가? n제곱 더하기 3꼴의 정수를 나누는 소수는 어떤 형태들이겠는가? 예, 이게 바로 2차 잉여에 굉장히 관련된 문제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테고요. 또는 5를 2차 잉여로 갖는 모든 소수, 7을 2차 잉여로 갖는 모든 소수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를 했었죠. 35는 5 곱하기 7이니까 이런 소수가 아닌 합성수에 대해 2차 합동식을 어떻게 푸는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